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상상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내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느끼게 될까? 어둠일까요? 고통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의 상태일까요? 우리가 죽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일까요?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가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심장이 멎기 직전 뇌의 전원이 꺼지는 바로 그 마지막 30초, 이 짧은 순간에 뇌 안에서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30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개의 과학, 물리학과 뇌과학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가 훨씬 더 소중해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일까요? 이 질문에 한 위대한 물리학자가 의외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이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리처드 파인만, 그는 죽음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원소들, 손끝의 세포, 머리카락,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작은 알갱이들, 이 원소들은 사실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모든 원소들, 탄소, 철, 칼슘,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이 원소들은 아주 먼 옛날 거대한 별이 폭발하면서 우주로 흩뿌려진 잔해입니다. 그 우주 먼지가 수십억 년을 떠돌다가 지금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에서 왔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평소에 별을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에는 한치의 예외도 없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에너지와 물질은 새로 생기지도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형태만 끊임없이 바뀔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 소멸이 아닙니다. 나를 이루던 원소들이 우주로 돌아가서 또 다른 형태의 순환을 시작하는 겁니다. 흙이 되고 풀이 되고 언젠가는 또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회나 부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학에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주는 한없이 무질서해지려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그 무질서의 흐름 속에서 잠시 질서를 만들어낸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우주에서 잠시 빌려온 질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은 그 빌린 질서를 우주에 다시 돌려주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원소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 원소 덩어리가 정말 나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우리는 봉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을 드린다면 흩어지지 않는 건 재료일 뿐입니다. 그 재료 자체가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탄소, 산소, 질소, 이런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도 여러분과 옆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원소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패턴입니다. 그 패턴들이 만들어내는 인식과 사유, 그리고 그것의 총합인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정신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심장이 뛰는 리듬, 뇌가 생각을 만드는 신호의 흐름, 여러분이 짓는 미소,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의 그 감정, 이 모든 것이 바로 원소들이 추는 정교한 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원소라는 재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보의 패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창발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한자로 풀면은 없던 것이 스스로 피어올라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뇌세포 하나는 그저 전기 신호만 흘려보내는 작은 세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수백억 개가 모여서 치밀하게 얽히면 갑자기 생각과 자아라는 것이 짜잔하고 피어오릅니다. 각각의 원소에는 없던 이 성질이 전체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겁니다.
물 한 방울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산소와 수소 각각은 전혀 촉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이 만나서 물이 되면 촉촉함이라는 성질이 새로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창발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원소 덩어리가 아닙니다. 원소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춤 그 자체이며 그것의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춤이 멈추는 순간,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30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본격적인 30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심장이 멎고 뇌로 가는 산소가 끊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뇌는 조용히 꺼질까요?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한 노인 환자의 뇌파를 측정하던 연구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하던 그 순간 뇌가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격렬하게 폭발하듯이 활성화된 겁니다. 그 폭발의 정체 바로 감마파라는 것이었습니다. 감마파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깊이 집중할 때 무엇인가를 또렷하게 기억할 때 의식이 가장 선명하게 깨어있을 때 나오는 초고주파 뇌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죽음의 문턱에서도 뇌는 잠드는 게 아닙니다. 평생 중 가장 강렬하게 깨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surge, 우리말로는 마지막 불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뇌도 마지막 30초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며 환하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불꽃이 켜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의사 체험자들은 신기할 만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이 영화처럼 눈앞에 쫙 펼쳐졌다. 우리가 흔히 주마등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현상입니다. 오랫동안 이걸 우리는 그냥 환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은 다르게 봅니다. 마지막 감마파의 폭발이 뇌에 깊숙이 저장돼 있던 평생의 기억들을 한꺼번에 불러내 재생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뇌가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 그냥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는 겁니다. 그건 한 인간의 뇌가 보여주는 마지막 생존의 경이로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고작 30초 안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평생의 기억이 단 30초 안에 다 펼쳐질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시간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뇌에는 시간의 흐름을 가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 뇌가 마지막 불꽃처럼 폭발할 때는 바로 이 시간 인지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계로는 단 몇 초에 불과한 그 찰나가 우리 마음속에서는 끝없이 길게 영혼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너무나 위급한 순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날 뻔한 그 찰나에 그 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아주 느리게 흐른 적이 혹시 없는죠?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일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뇌가 극도로 활성화되면 짧은 시간이 길게 늘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죽음의 마지막 30초는 바로 이런 현상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계로 측정한 30초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몇 시간, 어쩌면 영원처럼 평생의 기억을 천천히 충분히 음미할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고,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고. 과학은 이제 그 평온함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뇌는 공포를 만들어내는 대신에 감마파의 환한 불빛 아래서 평생을 차분하게 돌아볼 마지막 선물을 건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사실은 고통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빛과 평온으로 가득한 시간일 수 있다면 그 불빛마저 완전히 꺼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잊지 못할 어느 하루일까요?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원천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환한 마지막 불꽃마저 완전히 꺼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를 나로 만들던 그 정교한 춤은 완전히 멈춥니다. 뇌라는 무대의 전원이 꺼지면 그 위에서 펼쳐지던 의식이라는 공연도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아주 깊은 위로가 숨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려 23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이미 이 문제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의 논리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온 그 순간에는 그것을 느낄 내가 이미 없습니다. 어둠도 고통도 외로움도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완벽하게 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죽음 뒤에 찾아올 어둠과 고통을 걱정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느낄 내가 없다면 두려워할 대상도 처음부터 없었던 셈입니다. 물리학도 뇌과학도 철학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같은 곳에서 만났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죽음을 걱정하는데 오늘을 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이루는 수백 조개의 원소들이 여러분이라는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심포니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연주는 138억 년의 역사에서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을 위한 기적입니다. 그러니 그 음악을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십시오. 맛있는 밥 한 끼 더 감사히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칼슘 박사 션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노의 썸머쿨 7월 세일. 뇌혈류 흐름을 개선하여 집중력과 기억력에 도움을 드리는 뉴락솔.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기회. 143가지의 영양소로 현대인의 부족한 영양을 꽉 채워주는 온 가족을 위한 종합 영양제 바이탈 멀티. 올여름 무더위도 건강하게 나노엘과 함께하세요.